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7월 3일 토요일 이제 점심시간을 지나고 있네요. 아직 아침을 못 먹었는데 자, 이제 사무실에 일찍 나와서 뭐 조금 전에 또 이제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 점검을 특징주와 함께 했고, 또 이번 시간에는 미국 시장과 관련된 부분. 뜨거워, 핫하죠, 그죠? 뜨거워서 데일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의 이 상승 흐름 속에서 이익 실현하고 조정을 기다리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반대로 또 미국 시장 상승했다고 또 아침부터 갭상승에 확 달려들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은지, 이런 부분들을 다음 주 경제 지표나 이런 플로우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속에서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 그리고 기술적으로 어떤 종목 부분은 타석 부담이고 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주말은 공부하는 시간이죠. 비도 오려고 하는 우중충한 날씨. 그러나 여하튼 주식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또 미국 시장의 다우지수와 나스닥 같이 상승을 하면서, 특히 핫하게 뜨거운 나스닥 시장의 흐름 부분들,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 이런 것이 필요로 하죠. 그죠? 자, 미국 시장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적 흐름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었죠. 사실 먼저 이제 간단하게 먼저 핵심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뭐예요? 미국 시장은 7월 5일 날 독립기념일 휴장이라 그랬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그 속에서 시장 흐름 부분들이 상승할 수 있는 배경과 또 어떤 점이 시장 흐름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제한 요인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고, 그 속에서 이제 김기수가 생각하고 있는, 사실 김기수가 이제 요 부분도 좀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죠? 이 앞으로 주린이 분들, 저는 이제 경력이 좀 되면서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교육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주식 투자란 무엇이고 또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교육하는 흐름 부분들, 특히 증권 방송에 현혹되는 주린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들, 그런 부분들에서 실패와 절망, 조급함, 이런 부분들 속에서 뭐 선물 투자 양빵으로 먹는다라고 하는 광고 부분들, 거기에 그런 전체적인 흐름들 부분 속에서 이 시장에 있어서 조급하면 지는 이 주식시장에서 생존하는 법,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하튼 미국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미국 시장의 다우지수와 나스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차트가 작지만 다우지수 부분, 장 초반 시작한 이후에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 제한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다면, 나스닥은 장 초반 갭 상승 이후에 살짝의 눌림, 그리고 장 후반까지 상승 흐름을 지속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상승 흐름 부분 속에서 가장 핵심 부분의 상승 부분을 가져갔었던 종목 부분, 섹터 부분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잠깐 화면 오류네요. 제가 이걸 편집을 해야 되는데 또 편집을 잘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 이제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기술주들의 상승,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자, 그런 위치들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자, 중요한 부분의 기술적 부분을 좀 더 크게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우지수와 나스닥의 기술적 흐름 부분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다우지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죠? 다우지수 상승 흐름은 이어가고 있고, 나스닥 5월 10일 대만이 8% 급락하던 때의 저점, 이거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 속에서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거기에서 종목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썸네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핵심의 상승 부분을 갖고 갔었던 부분은 뭐니 해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상승 흐름, 그리고 애플의 신고가 경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흐름,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볼 텐데, 그럼 미국 시장이 다우지수와 나스닥 다 상승을 했지만 나스닥 지수주들의 상승 흐름을 가장 크게 갖고 갈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냐? 그죠? 사실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 산업재 소재 경기 민감 섹터가 조금 더 상승에 힘을 보여주고, 그죠? 물론 카카오 게임즈나 이런 성장 섹터도 상승을 한 종목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세, 그리고 이 2차 전지나 이런 성장 섹터들도 이 상승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형성 종목 부분들이 약세 조정을 보인 반면에 코스닥, 성장 섹터의 흐름 부분들이 강세를 보였고,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상승한 흐름,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대형주의 힘도 갖고 올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라고 했습니까? 항상 우리가 먼저 주식은요, 선점이 중요하죠. 그죠? 매수도 그렇고 매도도 그렇고, 가격이 쌀 때 내가 시장과 종목과 섹터에 대한 믿음을 갖고 매수를 먼저 해야 가격이 싸게 사는 반면에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을 좀 주어야 되는 거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시세를 즐기려면 그것만큼의 빠른 매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자세, 그렇지 않은 능력, 그렇지 않은 내 여건 속에서 무리한 변동성을 욕심을 부리다 보면 오히려 당하고 마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죠? 대만의 급락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대만 여기 이제 메인 화면에도 올려놨는데 5월 10일이었잖아요. 그죠? 이 5월 10일 날 대만의 장중 마이너스 8% 급락 이후, 이거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게 장중에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켜보자, 하자 하지만, 저는 이 장중에 이 영상을 올리면서 매수해야 된다, 성장 섹터의 가격 저점이 나오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한미반도체,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전체적인 성장 섹터의 저점 부분을 매수해라, 물러설 자리가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 많이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 부분, 이거 검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 부분,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차트 양호한 거 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차트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쉽지 않은 거, 그 주린이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자, 여기에서 미국 시장이 상승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배경은, 우리 시장이 금요일날 코스피 지수가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을 보이면서 에너지를 확보하는 부분에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7월 5일날 미국 시장이 휴장을 한다. 그 휴장에 대한 3일 연속, 토, 일, 월 3일 연속 시장이 열리지 않는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작용을 한 부분.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 우리 시장도 그렇고 강세 시장이 아니면, 그죠? 항상 시장 흐름 부분에 있어서 연휴가 많이 낀다는 건 주식을 매도하고 가려고 하는 힘이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그죠? 휴일이 많다는 건 불확실성이 많다는 거니까. 그런 흐름들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약세의 흐름을 보였고,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뭡니까? 미국 시장의 고용지표 좋게 나올 거다. 좋게 나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커지면서 경기 민감 섹터 부분이 상승하고 성장 섹터의 대형성 종목 부분들이 하락할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일정 작용하면서 코스피 시장이 조정을 보인 거거든요.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그죠? 저는 하반기에 3,800포인트 라인까지의 시장 흐름을 염두에 두고 있고, 최소 3,603포인트 라인 부분을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라는 말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저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가장 기본 배경은 고용지표 호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6월 비농업 고용 부분, 물론 시장 예상치 55만 9천 명보다 월등하게 많은 85만 명으로 예상을 상회했어요.
그런데 실업률은 전달에 5.8%였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부분 5.6%보다 더 높은 5.9%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실업률이 조금 예상보다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여러분들? 실업률 부분에 있어서의 증가 부분은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급하게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일정 정도 보여준 거예요. 그죠? 자, 거기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확진자 수 증가하고 있죠. 여하튼 델타 변이도 제2의 코로나로 가는 부분 아닙니다. 결국 시간이 말을 해주고 그 역시 완화가 되는 흐름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치솟던 물가나 치솟던 원자재 가격이나 그런 가운데에서 경기 기대감에 확 부풀어 있어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졌었던 부분들을 일정 정도 쉬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이제 구조적 성장 흐름을 보였었던 섹터 부분이 쉬었었던 부분, 그죠? 그런 부분들이 다시 도약하는 계기로 마련해 줄 수 있는 전기인 거예요. 자, 여기서 경제지표 부분, 7월달 경제지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보려면 7월 경제지표 전체적인 맥락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 미리 7월 중순 말 것까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면, 그죠? 별로 기억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쪽을 보는 겁니다. 다음 주 쪽 보니까 여러분들 뭐 제이컨텐트리 유징이니 뭐 상장하니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요 김기수 카페나 네이버 카페에도 있으니까 자세히 보시면 관련 종목 부분들 과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겠고, 궁극적으로 지표 부분에 있어서는 6월 ISM 미국 서비스 지수가 화요일 날 발표되고 7일 날 수요일 날 6월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됩니다. 물론 그 회의록에서 어떤 얘기예요?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일 겁니다. 그죠? 뭐 테이퍼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할 예정이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제가 이런 이야기 했었죠. 지난주에. 그죠? 뭐 당연히 통화정책 위반자로서 할 얘기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식상해요. 시장이 더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고 급등을 하려면 이런 재료로는 아닙니다. 즉 통화정책 위반자 입장, 정책 위반자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과열을 일정 정도 방지하고 넘어오려면 조금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우려를 갖게 되면 또 미지근한 물 이걸 또 버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이제 금융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의 7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부분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들어온다. 그죠? 자, 그럼 실적 발표 이전에 삼성전자가 막 급등을 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실적이 웬만큼 좋게 나와도 급락을 할 겁니다. 하락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이미 2021년, 2022년 실적을 선 땡겨서 선 반영해서 1월 11일 날 고점 휘날레를 보였잖아요. 그죠? 너무 빠르게 내년까지 좋아질 거를 앞당겨서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버벅거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2, 4분기 실적을 발표해서 지금 뭐 11조 5천억 정도인가요? 그쪽에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 내에서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서서히 반등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매매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 수요일, 특히 화요일, 수요일 요 라인 부분들을 잘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8만 원 밑으로 내려온다면 너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또 반대로 9만 원 이상을 쉽게 돌아나가지 못한다. 라는 부분을 지금 단기적 부분에 있어서 계속 언급드렸잖아요. 그런데 LG전자는 저는 다르게 봅니다. LG전자는 더 뛰어갈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에 보다 LG전자가 구조적 흐름 부분을 더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 이 부분도 자세하게 또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LG전자나 LG이노텍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께 익히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8일 목요일 부분, 그죠? 이 목요일 부분에 있어서 또 중요시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뭡니까? 이 발음 좀 어렵습니다. 그죠? 스텔란티스. 스텔란티스 전기차 데이. 무슨 말이야? 데이. 그죠? 테슬라의 그 배터리 데이, 폭스바겐 데이, 뭐 스텔란티스 데이. 이 스텔란티스 데이와 그룹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 목요일 부분에, 그죠? 우리나라 전기차 2차 전지가 이 데이를 앞두고 급등을 한다면 단기적으로 한번 물량 비중 조절이고, 월 화요일 눌림목을 계속 준다면 이 목요일을 겨냥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카페에도 제가 올려드렸죠. 그죠? 소재 쪽 라인 부분들의 상승 흐름, 근데 그 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셀업체도 동반 상승할 수 있는 흐름 부분들을 일정 정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금요일 날 뭐예요? 이 실적 발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그리고 중국의 6월 CPI나 PPI 이런 부분들, 그죠? 이런 부분들이 발표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그 외에 이제 부분에 있어서는 종목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별 종목 부분들이 지난 부분과 또 이 다음 주 부분에 있어서 월요일부터 종목과 관련된 유상증자 신규 상장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를 한번 먼저 보시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추세 흐름 부분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단기 저항 라인 부분에 좀 들어서고 있죠. 요 라인 부분에 들어선다고 해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더 올라가면 이제 좀 기간 조정 흐름 부분이 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에 놓여 있는 상황이어도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애플의 주가를 한번 봅니다. 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애플의, 죄송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애플, 그죠? 애플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못했어요. 액면 분할 이후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죠? 애플이 이제 신고점 앞에 이 라인 부분에 놓여져 있잖아요. 저는 돌파 쪽으로 크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죠?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거기다 액면 분할을 하면서 나름대로 과하게 시세를 냈었던 부분을 자연스럽게 바닥권에서 조정 흐름을 보여준 상황, 그 속에서 추세를 이어가면서 올라오고 있는 중, 그죠? 그런 흐름들을 본다면 여러분들 크게 밀려 내려올 부분 크지 않잖아요. 자, 그럼 미국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나쁠 것이 없다. 그죠? 자, 이제 그런 흐름들 속에서 또 하나 이제 살펴볼 부분은 여기 이제 키움 차트로 한번 보자고요. 아마존의 주가입니다. 그죠? 아마존도 지금 N자형 상승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항상 정고점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저항 이 흐름을 받습니다. 그죠? 요 라인 부분들이 저항대잖아요. 그죠? 요 라인 부분이 저항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상승을 하고 요 라인 부분에 있어서 저항을 맞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눌림을 본 이후에 다시 양봉을 냈습니다. 이 앞에 고점을 뚫어내겠다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아마존이 작년 9월 1일부터 이 장기 박스권을 가져왔습니다. 그죠? 한 9개월 동안 박스권을 보인 부분이거든요. 얼마? 300불에서 350불. 요 라인 50불 라인 부분에서
박스권을 보였다. 그러면 400불 흐름 이상 부분으로 가기 위한 진군의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러면 나스닥 부분에 있어서 애플과 아마존 이런 기술주들의 진군 나팔을 부는 흐름이라면 미국 기술주 나스닥이 약세를 보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뭡니까? 성장 섹터의 힘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가겠죠. 그러면 우리 시장에 그동안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 기억하실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왜? 오랫동안 제가 계속 저는 틀린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연초에 말씀드렸을 때 무엇을 말씀드렸나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데 1월 달에 중소형 르네상스의 시대가 온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작년 12월 31일 날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12월 달 여러분들께 정말 작년 부분에 있어서 12월 이 빨간 라인 부분들 그죠?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에게서 주권을 찾아와야 된다. 그러면서 2021년 주시장 전망할 때 한국 시장의 리레이팅 그죠? 중소형 르네상스의 시대가 온다. 그죠? 그것이 꼭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와 연관된 전체적인 그래서 우리 개별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많이 올라왔잖아요. 코스닥 잘 보시면 대형성 종목이라고 하는 바이오 쪽이 크게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도 개별 중소형 종목들의 주가 흐름들이 진행되면서 지수를 요란하게 하지 않으면서 상승을 했고 거래소는 1월 11일 날 3266포인트 라인 부분에 고점을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리고 LG화학으로 만들어 놓고 쉬면서 그죠? 중소형주 레벨업 시켜놓고 플랫폼 신고가 경신하면서 효성첨단 소재니 화학 랠리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오스템 임플란트 아프리카 TV 이렇게 실적이 좋은 애들 그죠? 효성 첨단 소재, 코어롱 인더스트리 이런 애들이 올라오고 실적 여러분들 점검해 보세요. 2, 4분기 실적 부분들을 그렇게 갖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의 포커스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의 흐름 속에서 나스닥 성장 랠리가 이어질 때 어떤 섹터의 어떤 종목 부분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지 그죠? 단기 변동성의 시가총액 적은 종목보다 이제는 대형성 종목이 움직이는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 포커스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산이 크신 분들은, 자산이 적으신 분들은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이용하는 매매의 흐름을 간다면 자산이 크신 분들은 그죠? 대형성 종목의 포커스를 잡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 속에서 어떤 종목에 어떤 흐름을 갖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내비친 힌트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종목 언급한 내용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고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뜨거워서 데일 거를 우려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죠? 이제 뜨거워지는 흐름 부분들 속에서 우리 시장에 뜨거워질 때 어떤 쪽으로 가느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방송에서 구조적 성장주 쪽으로 가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 작년 코로나19 터지면서 제가 엄청나게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검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누가 먼저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지. 그죠? 데이터의 시대, 언택 시대 이 속에서 네이버, 그죠? 네이버의 아마존드화, 카카오 엄청나게 이야기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봐야죠. 그죠? 지금 네이버를 사라, 카카오를 사라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죠? 그런 내용 김기수의 이야기 여기 들어가시면 작년 3, 4월 달에 그렇게 어려웠었을 때 그죠? 작년 3, 4월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 때
그때 여러분들께 정말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파괴적 혁신이 어떻고 기술혁명이 어떻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 부분이나 흐름들을 이야기한 상황. 김기수의 기술혁명과 기술 침투율. 그래서 2차 전지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참 많이 말씀드렸고, 2차 전지 특집 부분 이야기하면서 정말 많은 내용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렸었던 것도 보셨잖아요. 이런 내용들도 과거의 내용이라고 안 보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또 조정을 받았을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인터넷 플랫폼 네이버리피케이션, 카카오도, 그죠? 이때 작년 5월 24일이잖아요. 그죠? 그 작년 5월 22일 제가 김기수 팩트 체크 때 얼마나 많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 성장주와 가치주를 비교하면서 가치주도 물론 올랐지만, 그죠? 제가 데이터의 시대, 데이터의 경제 가속화, 독과점화, 플랫폼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예요? 네이버, 카카오를 계속 보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 내용 부분들 얼마나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까? 또 그 시대의 부분들이 오고 있는 중이다 라는 부분들 염두에 두세요. 그죠? 이 아마존도와, 그죠? 이 네이버 이때 작년 딱 1년 전이네요. 그죠? 1년 전에 엄청나게 가지고 드렸었던 부분들이죠. 이 지분구조. 그 카카오가 지금 그런 유형 부분으로 움직이면서 같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은 카카오를 매수하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습니다. 아셨죠? 다른 성장 섹터가 더 유효하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성장의 기업, 구조적 성장의 기업, 가치, 성장, 이 구분보다, 이분법적 구분보다 가치주든 성장주든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와 종목,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흥분했네요. 그죠? 배고픕니다. 배고파서 흥분했어요. 그죠? 자, 하여튼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짧은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길어도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막 침튀면서 이야기하고 막 하고 막 합니다. 혼자 이야기할 때는. 그죠? 재밌어 보셔라. 그죠? 그리고 지금은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식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지루하다고 인내심을 갖지 못하면, 그죠? 또 주도주에서 낙오될 수가 있다. 주도 섹터와 주도주, 이제 본격적인 흐름 부분으로 나갈 시점이다. 그죠?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